21년 만에 최악 소비라. 한국 경제는 폭풍 전야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소매 판매 추이입니다. 통계 작성을 1995년에 처음 통계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요 30년 만에 11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뭐가? 소매 판매가.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물건이. 11분기 연속이 11분기 연속. 2022년 2분기에 마이너스 0.2% 소매 판매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3분기에 0.9% 떨어졌고요. 4분기에 2.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분기, 2분기는 좋았다가 3분기에 2.7%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2024년 2분기엔 2.9%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번 4분기에도 2.1% 떨어졌습니다. 와,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전년에 많이 떨어지면 올해는 조금 올라가 보입니다. 예, 이게 기저효과거든요. 그런데 전년에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더 떨어졌어요. 지하까지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하 1층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하 2층, 3층까지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소매 판매가 안 돼요. 최악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재난지원금 풀고 손실보상금 푸니까 소매 판매는 됐거든요. 2020년 1분기가 마이너스 2.8%지만 2분기는 1.8%로 올라갔고요. 2021년에는 6.7%까지 올라갔습니다. 4분기에는요 6.6%까지 올라갔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풀지 않으니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기간에 푼 돈이 말입니다. 415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415조요.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국가 예산이 600조예요. 그럼 600조 이상이 국가 예산인데 그중에 400조면 엄청나게 돈을 갖다 풀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장난 아니게 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돈 푸니까 당연히 소비는 됩니다. 그러나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쌓이겠죠.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거 돈을 안 풀었어요. 돈을 안 푸니까 사실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돈을 풀 수가 없습니다. 돈 푸는 순간 국가 신용등급의 위험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라가 최악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돈을 못 푼 거예요. 그러면 제도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도 개선이 안 돼. 최저임금대로 굉장히 높아졌고요. 2017년 대비 2023년, 2024년을 보면 최저임금이 거의 50% 넘게 올랐잖아요. 5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8, 9년 만에 50% 최저임금이 올랐다는데 여러분 소득이 늘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안 돼요. 현장 경제에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이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 소비할 돈은 더 없지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수가 폭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 52시간제 생각을 해보세요. 주 52시간제가 되고 나서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임금이 줄었습니다.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 게다가 옛날에 일을 더해서 소득이 늘면 저녁 늦게 끝나서 사장님이 소주 한잔 하고 갈까? 이 소주 한잔 하고 갈까가 사실은 소매 판매를 일으키는 원동력이었거든요. 주 52시간제가 되니까 그게 안 돼요. 일 빨리 끝내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야 돼. 더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 소매 판매가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죠. 지금 이대로 가잖아요. 나라 경제 진짜 최악이 됩니다.
이거를 보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지금 소매 판매가 2022년 보세요. 2022년 마이너스 0.3%로 줄었습니다. 2023년에 마이너스 1.4%까지 줄었습니다. 2024년에는 마이너스 2.2%까지 줄었어요. 2003년 카드 사태 때 마이너스 3.2%가 줄은 이후로 사실상 21년 만에 최악이 21년 만에 최악. 21년 만에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나쁜 겁니다. 저는 21년 만에 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왜냐? 2023년 마이너스 3.2%지만 2025년에는 플러스 4.1%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2022년 마이너스, 2023년 마이너스, 2024년 마이너스, 3년 전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때도 0.1%였습니다. 지금은 2024년이 2.2%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요. 소매 판매는 1.1%, 1.7%, 2008년, 2009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못 버티는 겁니다. 제가 한국 경제가 폭풍전야라는 게 이겁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상황이 모두가 나쁘거든요. 그나마 말입니다. 설비 투자가 12월에는 좋아졌어요. 9.9%로. 그러나 내수가 모두 나쁘다는 게 지금 10월에 마이너스 5.9%였죠. 11월에 마이너스 1.6%입니다. 이거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설비 투자가 3분기에는 찔끔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찔끔 올라가고. 내수가 나쁘다는 거잖아요. 기업이 투자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도 투자하겠습니까? 아니 많이 팔려 나가서 제품이 뭐 많이 생산해야 되면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게다가 물건도 예전보다 덜 팔려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죠. 게다가 건설 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기성도 지금 최악이에요. 그나마 12월에 1.3% 건설 기성이라는 게 이미 기자의 유율성자거든요. 건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굉장히 나쁘죠. 지난 2024년 2분기에 마이너스 6.2%, 3분기에 마이너스 5.0%입니다. 아마 4분기도 마이너스가 됐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 쪽은 거의 폭망이에요. 설비 투자는 좋아진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찔끔 좋아진 게 다고요. 건설 기성도 그만큼 나쁘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좋은 거는 전산업 생산 지수가 12월에 2.3%로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10월까지만 하더라도 0.2%, 11월에는 마이너스 0.4%인데 12월에 2.3%로 좋아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출이 밀어내기가 12월에 많거든요. 연말 대목이 있어서 전산업 생산 지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연말에는 밀어내기 수출이 많습니다. 그 바람에 2.3%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아마 4분기 전체적으로도요 2.3% 올라갔지만 찔끔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 전산업 생산까지도 나쁘잖아요. 문제는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예요.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현재를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10개월 연속 플러스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2024년 12월에 97.6이에요. 이게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100이 기준인데 100보다 높으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고 100보다 낮으면 경제가 쪼그라진다는 건데 2024년 3월에 99.8까지 떨어진 이후로 지금 10개월째 플러스 전환에 실패한 거예요. 2018년 3월에서 12월까지 그때 이후로 6년 만입니다. 아마 앞으로도요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앞으로 6개월 후 내지는 1년 후의 경기를 나타내 주는데 이거 꺾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100.8까지 올라갔는데 12월에는 100.6까지 떨어졌습니다. 꺾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꺾이고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꺾인다. 침체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침체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단정 지을 때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3개월 이상 꺾이고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3개월 이상 동시에 꺾였을 때, 그 동시에. 그러니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3개월 꺾이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3개월 동시에 꺾였을 때 그때가 바로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것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참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정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가 폭풍 전야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내수가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사야 되는데 안 사요. 소비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지갑에 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요. 소득이 줄어서 못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 갚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 소비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경제를 망가뜨리는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를 가장 나쁘게 한 게 뭐냐?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제의 도입, 여기에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등등 많은 규제가 지금 기업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안 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고용을 잘 안 하지만 중소기업, 심지어 중견기업, 대기업도 고용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용을 안 하면 소득은 줄고 소득이 줄면 경제는 점점 악순환의 고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말입니다. 최악이라는 것, 악순환의 고리에 계속 휘말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폭풍전야, 백척간두의 위기, 그 말이 사실입니다. 참 심각하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